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15조 6천억 원으로 매출 60조 원을 돌파하며 또 우리에게 명실공히 대표 수출주의 기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의 향방과 이슈에 대한 이 전략들을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께서 직접 나와서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도 이와 연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적은 이 반도체 분야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실망시키지 않을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어떻게 판단했고, 오늘 주가 약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기본적으로 한 14조 1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5조가 훨씬 넘었죠. 그래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했고 어제의 주가의 상승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관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생산 반도체에서 관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과거 형태를 보면 실적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좀 내려가는 형태를 좀 보여줘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트럼프 관세 부분에서 조금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요거는 직접적인 부분이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마찰에서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중국이 미국 반도체에 대한 뭐 사용을 좀 더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게 되면 국내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갔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넘어갔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액면 분할이죠. 이번 달 말이죠. 사실 뭐 상당한 기간이 거래 정지가 됩니다만은 3일간 거래 정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과거의 SK텔레콤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은 이틀간 정지된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이 시가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고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뭐 ETF나 인덱스 펀드나 기타 외국인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 기대하는 부분이 좀 약해져서 약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빠지면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향방성에 대해 체크를 해봤고요. 그 남북 협력 기원 평양 공연 여러분 보셨는지요? 그 시청률이 대단했다라는 걸 보면 많은 분들께서 관람하셨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가수들도 많은 리허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연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찡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증권시장에서 접목시켜 봅니다. 이 남북관계 해빙 모드에 주식에서 좀 관심 가질 종목 옥석 가리기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예, 옥석 가리기 해야죠. 뭐 다 올라간다고 따라가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라든가 운송 인프라라든가 전기 장비, 건설, 통신 서비스는 좋아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유통이나 방산 부분은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는 개성공단이죠. 키워드가.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사람들, 좀 재무제표가 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 그 기업체에 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런 기업도 좀 보시고, 금강산 관광, 요 관련해서는 현대엘리베이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강관 전문 생산업체는 대동스틸, 건설 자재 업종은 현대건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 컨센서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좀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LS 산전, 그리고 대북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섣부른 기대감은 좀 금물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화해 무드가 있었다가 또 어떤 뭐 북한의 돌변으로 인해서
또 냉각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경계 심리를 유지하시고 대응하시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영향과 종목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최근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네, 느낌이실 텐데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업종 종목이 고평가 논란으로 고꾸라지고 역시 이 종목들 또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게 모멘텀들을 정리해보면 아마 좀 시각이 좀 뚜렷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십니다. 사실 최근에 그런 거죠. 고평가 셀트리온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견인이 됐었는데 이제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회계적인 이슈죠. R&D 비용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에서 그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피해를 보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옥석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인 그 일부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죠. 이 바이오시밀러 하면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노무라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 그 깐깐한 노무라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국내에서는 또 조금 공장 가동률 때문에 2분기도 조금 안 좋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어쨌건 그 삼성 내의 미래 성장에 대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임상 결과가 어떤 결과치가 상단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은 기업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랩셀, 대웅제약, 셀트리온 조금 연기됐습니다만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런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기타 200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화면에 나오시는 것 좀 정리하셔서 대응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제약바이오들 중에 종목별로 모멘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이제 주가가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엘리엇이 참 주시했는데요. 마치 비판하는 것 같았지만 본인도 현대차를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도 경유하는 측면에서 들리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향방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요. 엘리엇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드가이 배드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하나의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엘리엇 입장에서는 현재의 어떤 상황을 좀 활용을 해서 수익을 좀 거두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이 경영권 개입은 1.4%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좀 긍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배당이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개편안 통과에 따라서 좀 현대 글로비스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개편안이 나왔는데, 현대 모비스 쪽에서 조금 자기네들의 어떤 포지션을 늘려서 요구를 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개편안 요번에 주총이 열리지 않습니까? 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그 후에 개편안 통과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현대글로비스, 중장기적으로 현대모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과 안 되면 주가 빠지겠지만은 현대모비스에 집중하시고 엘리엇 배당 확대 요구에 따라서 현대차 우선주에 주목하자. 이렇게 좀 보시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첫 스타트를 끊었죠. 이제 1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전략과 업종별 영향들 마지막 체크해 주시죠. 현재 관심은 1분기 실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 후, 전망치가 하향 조정 후 좀 횡보 국면에 있고요. 코스닥 150 영업 추정치는 상향 조정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드 보복 완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 부각,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미국 무역 분쟁 이슈, 이런 거 주목하시고, 특히 4월 중순에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나옵니다. 최근에 환율이 외국인들 주식을 팔면은 환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주목이 되고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 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빠졌습니다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신세계, 호텔신라, 롯데케미칼, 기움증권, 기타 기업 이슈가 있는 종목을 예. 좀 주목을 해주세요. 예, 롯데지주, 현대산업, 휠라코리아, 만도, 제넥신, 녹십자, 랩셀, OCR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보셨죠? 실적 기대주 지금 종목 나오고 있고요. 개별 이슈와 관련한 종목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유한태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 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